이 이회찬 씨가 그렇게 뭐 경제 그 당시 노무현 정권 때 실세이면서 노무현 정권의 그 경제 붕괴는 우리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에서의 경제 동력은 완전히 바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마지막에는 그 열린우리당 자체에 있는 제 식구들한테까지도 노무현 대통령이 내쫓김을 당하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완전 바닥이 됐다는 이유로, 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그러한 그 시절, 그 노무현 정권 시절에 총리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더 이상 뭐 얘기 안 해도 자명한 사실이고, 심지어 뭐 지금 고용 대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말이죠. 이해찬 씨가 얘기하기 전에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인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다. 총체적으로 대비책을 대안을 내놔라. 오히려 청와대 경제 브레인들한테 독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해찬 씨는 말이죠. 아주 쉽게 판단을 내렸어요. 뭐냐면 과거 정권 10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자, 뭐 근거로 둔 게 과거 정권 4대강 사업에 20조가 들어갔다. 이것 때문에 이제 고용 불안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정부가 2017년도, 2018년도에 일자리 정책으로 갖다 쓴 돈이 추경 예산 포함해서 얼마냐? 54조입니다, 여러분들. 54조를 썼어요. 예, 4대강을 만드는 돈의 2배 이상을 쓴 거죠. 그런데도 지금 일자리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슨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 1000조 갖다 써야지만 이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지. 뭐 지난달 그 고용 수치가 5,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5,000명. 예, 7월달.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지금 임금이 상승되고 또 아시겠지만 또 지금 하루하루 벌어들이는 이 일자리의 그 비용들, 예, 그 일당이라고 하죠. 네. 뭐 시급을 10,000원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2020년도까지 올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자영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부담이란 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던 그 중국집, 예, 정말 장사가 잘 되는데 임금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압박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만뒀다고 하는 그 강남의 유명한 중국집 얘기도 어제 했지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탓이다. 예, 특히 4대강 때문에 문제가 됐다. 4대강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아니죠. 4대강 때문에 오히려 홍수가 줄어들어서 큰 돈을 아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충남은 말이죠. 충남은 그 가뭄 때 4대강 덕을 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안희정 지사가 직접 인정했잖아요. 이해찬 씨가. 굉장히 그 나이에 비해서 말이죠. 아주 좌로 극단적으로 경도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이해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분이 경제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는데 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경제로 실패한 노무현 정권 하에서의 실체였다. 이 사람이, 이해찬 총리가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4대강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4대강을 잘했다 못했다를 차지하고, 왜냐, 환경적인 요소에서의 단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멀리 내다보는 장래의 비전을 봤을 때 4대강의 필요성 등등의 갑론을박에 여러 가지 정황이 남아 있어요. 숙제가 남아 있는데, 이것 차지하고라도 이해찬 씨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이것이 결국엔 말이죠. 4대강을 트집으로 해서 이 경제가 어렵다라고 진단한다면, 이분은 말이죠. 집권 여당은커녕 지금 그 개인이 말이죠. 어떠한 소수 아주 그 자그마한 정당을 이끈다 한들 우리 국민들이 인정할 수 없죠. 이 참 근시안적인.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말이에요.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장하성 정책실장 간에 불화설이 없다. 이렇게 봉합 차원에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이 국민들이 느끼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사실 이게 모순점이 없다. 아니, 왜 없다는 거죠? 아니, 지금 모든 경제 브레인들이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해 봐야 된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이거를 단계적으로 말이죠. 좀 수위 조절을 하고 속도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각처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해찬 씨는 말이죠. 아무 문제 없다. 응? 소득주도 정책 지금 계속 진행됨에 있어서 국민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에? 소득이 향상되면서 말이죠. 그것이 소비로 전향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이거 아주 정말 초등학교 수준의 말이죠.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되기까지는 말이죠. 자연스럽게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거기에 부합되는 사안사안의 경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말이죠. 최저임금제라든가 또 지금 기업들의 말이죠. 기업 환경이 지금 악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근로시간이 단축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근본적인 거기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정책이 모순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다 차지하고 말이죠. 아주 이론적인 극히 이론적인 거로 국민들한테 선전선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국민들한테 먹힐 얘기입니까? 그리고 굳이 한다는 게 말이죠. 이 과거에 10년 전에 이명박이 그 4대강 투자하면서 말이죠. 26조를 갖다가 거기다 투자하면서 사실상의 다른 산업에다가 돈을 넣어야 되는데 그쪽에 돈이 쏠리면서 이 재정 투자가 약화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논리가 어디 이게 말입니까? 글입니까 여러분들? 예? 아니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얼마인데 26조를 4대강에다 붓다 그래가지고 지금 10년 지난 지금 이렇게 경제 대란이 일어나고 또 고용 대란이 일어나고 말이죠. 일자리가 없고 말이죠. 이런 현상이 그 26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문제 제기할게요. 이해찬 씨한테. 그러면 현 정권은 말이죠. 그 의료보험 복지정책, 문재인 케어라는 거 말이죠. 대북 퍼주기, 그리고 복지정책, 포퓰리즘, 선심성 공약. 이거 개성공단도 지금 다시 하려고 그러고 금강산 관광도 다시 재개하려고 그러고 이런 거는 왜 하나 얘기를 안 해요? 이거는 말이죠. 돈으로 따지면 천조도 넘어요. 천조도. 그리고 비핵화를 말이죠. 하는 조건에 2천조죠. 2천조. 예. 비핵화하는 조건에 북한에서 내심 대한민국이 자기네 경제에 대한 부담 비용을 몇 조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이런 건 얘기 안 해요? 이해찬 씨는? 달랑 10년 전에 이 대한민국 그 경제 규모에서 26조를 4대강 사업에 투입했는데 그게 다른 산업 구조에다 정책에다 반영이 안 돼 갖고 그만큼 지금이 이 고용 악화 원인이 그쪽에 있다는 거예요. 재정 투자가 다른 쪽에 약해져 가지고 지금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지금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이해찬 그 전 총리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 되겠다는 분인데 이분 모르나 봐요. 얼마 전에 이재용 그 부회장께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께서 국내에 말이죠. 김동연 부총리가 삼성의 역할을 주문했어요. 삼성이 이 나라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등등의 이 경제에 좀 이바지해달라. 산업구조에 이바지 좀 해달라 그럴 때 사실 삼성에서 100조 투자이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발표를 안 하잖아요. 지금 삼성은 말이죠. 큰 틀에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거는 이미 다 경제계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26조요? 삼성이 이번에 발표하려고 했던 게 100조예요. 100조. 예?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이해찬 전 총리가 하고 있는 것인지 예? 지난 10년간 말이죠. 성장 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 지금 이렇게 고용 대란이라든가 경제의 어려움 이런 게 지금 도래됐대요. 이 이해찬 씨의 그 지금 궤변입니다. 10년 동안에 성장 잠재력이 매우 낮아졌대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이러한 고용 대란이라든가 경제적 침체, 산업구조 붕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진 거래요. 그때 10년 때 그 매우 성장 잠재력이 낮아져서. 그러면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때는 그렇다 합시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 전에 김대중 노무현 때 성장 잠재력은 왜 땅바닥에서 기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왜 해명을 안 합니까?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때 붕괴된 그 경제구조 이거를 그대로 이어받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말이죠. 그러면 성공한 거죠.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그때 경제 잠재력을 한번 비교 검토하자면 그거는 싹 빼요. 예? 왜 10년만 딱 얘기합니까? 이 10년이 만약에 이 10년이 그만큼 경제 잠재력이 매우 약해졌다. 이해찬 씨의 논평이라면 이해찬 씨는 이 10년 있기 전 10년을 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딱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세계 성장률보다 더 많이 성장했어요. 특히 이명박 정부 때는 세계가 지금 금융 불안으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했고, 또 박근혜 정부 때 와서도 마찬가지로 기조를 잘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경제가 유지될 수 있었고, 지금의 이제 삼성과 또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4대강 문제 하나를 가지고 말이죠. 그냥 물고 뜯고 하는데, 4대강 주변에 가보면요, 주민들은 좋아해요, 다들. 그리고 4대강에서 반대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그 4대강 안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4대강 안은 사실은 국가가 소유하는 그 땅들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밀려나면서 그걸 반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녹조가 더 심했던 거죠. 지금 녹조는 또 왜 생기고 있느냐? 바로 또 4대강 주변에서 농사 짓는 분들에 의해서 유입되는 이 물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인이 들어가서 녹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뭐 친환경 하는데, 사실 친환경이라는 게 퇴비줘서 이 농작물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4대강 주변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녹조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친환경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4대강 주변에선 할 농사가 아닌 거죠. 이 녹조는 누가 봐도 강 때문에, 이 보 때문에, 또 4대강 사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농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여름이면 상당히 덥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심하게 발생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를 열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땅바닥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땅바닥이 드러나서 뭐 어로를 만들었는데, 어로로 뭐 갈 고기가 있어야지. 땅바닥이 드러났는데 뭐 물고기들이 걸어서 갑니까? 예? 그런 거잖아요. 이게 좀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4대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주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로 만든 거 아니에요. 어로에 뭐 고기들이 걸어서, 지금 물이 말랐으니까 우리 발을 꺼내놓고 뭐 걸어갑니까, 어로로? 얼어도 말라서 고기가 못 다니고 있잖아요. 이거 웃기는 일을 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 이거 뭐 개그맨들도 아니고 말이죠. 아주 초등학생 수준의 정부를 뽑아놔서 국민들이 정말 말이죠. 세대 교체의 역행이래요. 이해찬 씨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는 것은 지금 세대 교체의 역행이다. 그러면서 한국당 얘기도 해요. 한국당의 김병준 얘기하고 누구 하면서 인적 청산 안 되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찬 같은 사람이 당대표로 된다. 이거는 우리 모순이다. 자가당착이다. 이렇게까지 당내 비판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면 안 되는데 네, 걱정인데요, 이거. 네. 하여튼 저희는 이해찬을 깔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해찬을 찍어라고, 찍어야 된다는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이해찬이 당대표 되는 순간 지지율이 5에서 7%는 그냥 이해찬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골프 좋아하죠. 네. 예, 말도 막 하죠. 말도 막 하고, 예, 이분이 있을 때 항상 이분이 주체가 되면요, 이 좌파 정권, 극좌파 정권은 재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고 보니까 골프 좋아한다는 얘기는 제가 저거 좀 바꿔야 되는 게, 이 사람은 골프를 그 국가 재난 사태에 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 그래서 간땡이가 부었다는 얘기죠. 골프 총리로 유명하고요. 네. 그리고 이해찬 씨가 그 정권이라든가 지금처럼 잘 나가는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수뇌부만 되면은요, 거꾸로 이분이 되기만 하면 재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더불어민주당이나 집권 청와대가. 노무현 정권 때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해찬 씨가 이렇게 끝까지 선전해 갖고 당대표가 되면은 괜찮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지금 뭐 또 엎어졌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말이죠.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이해찬 씨가 끝까지 잘 그 경주마처럼 말이죠. 딴 데 쳐다보지 말고 계속해서 막말을 늘어놓으면서 당대표가 돼주기를. 예, 그렇게만 되면 정권이 재수 없다는 건 뭡니까? 정권이 무너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도 재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이거는요, 곧 2020년도 총선 때, 국회의원 총선 때 말이죠, 우리가 대승할 수 있어요. 이해찬이가 당대표 하면서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볼 만해요. 그러면 다시 170석, 180석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해찬이 말이죠, 계속해서 지금처럼 뭐 더 할 필요도, 지금처럼 딱 좋아요. 궤변을 늘어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당대표가 돼주면 반대측에 있는
야권은 말이죠. 상당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네.